실버버치가 지상에 돌아와 심령적 진리, 즉 심령수를 넓히도록 신계로부터 명을 받은 것은 후에 실버버치의 영원영매가 되는 인물, 즉 모리스 바바넬 씨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기도 전의 일이다. 이 교령회가 시작된 것이 1920년대의 일이니까 실버버치가 이를 명받은 것은 1800년대 후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어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원대한 계획이 면밀한 준비 아래 추진되어 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 명을 받은 실버버치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맡았을까? 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나는 당신들 세상에 돌아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 지상이라는 곳은 일단 그 파장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야말로 매력 없는 세계이다. 내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세계는 당신들처럼 육체에 갇혀있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투명하고 빛나는 세계이다. 말이 좀 많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당신들의 세계는 내게 정말 매력 없는 세계였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었다. 더욱이 그 일은 무척 대단한 일이라고 들었다. 우선 영어를 공부해야 했다. 지상의 동지를 찾아내어 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다. 그리고 나의 대변자가 될 만한 영매를 양성해서 그 영매를 통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렵고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정성껏 열심히 하면 위에서 원조의 손길을 주겠다는 보장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 계획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 영매로 선택된 것이 심령 월간지와 주간지를 발행하고 있던 심령출판사 사장 모리스 바바넬 씨를 중심으로 한 교령회였다. 스와파 씨는 당시에도 반골의 언론인으로 이름이 나있던 신문계 법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인물로 그 지명도를 무기로 각계의 명사들을 교령회에 참석해 했는데 그것이 영국에 있어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심령술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지금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교령회의 정식 명칭을 지금도 한랭스와파 홈서클이라고 하는 데에도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1848년에 시작된 심령술의 조류는 당시에 급격히 가속화된 물질 문명, 그리고 오늘날 말하는 과학기술 문명, 즉 다시 말해서 인간성 상실 문명에 대한 멈춤돌로서의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 계획 중에는 모제스의 영훈, 임페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총 49명의 영단이 있고 영원의 대도의 프레드릭 마이아스가 있다. 또한 별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웰 오웬의 베르의 저쪽 생활에서 자브데이엘이라 이름하는 고대 영단이 있으며 남미에는 아랑카데크의 영의 설을 낳은 영단이 있고 그리고 이 실버버치를 중심으로 하는 영단이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대소,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이 대계획이 추진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다. 신명치료와 같은 것도 그런 것의 일종인데 하리 에드워즈 같은 이는 그 대표격이라 말할 수 있다. 일본의 아사노와 사부로도 그 계획의 일단을 맡은 한 사람으로 일본 심령과학협회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야를 영계통신으로 좁혀볼 때 역사적으로 보아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영계통신은 앞서 예시한 것이 그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들 중 마이아스에 대해 특필할 점은 이 심령술의 흐름을 지상에서 실제로 체험한 심령가가 저 세상에 가 있다는 것이고 실버버치에 대해 특필할 점은 다른 것들이 주로 자동석이 통신을 수단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영원현상의 형식으로 진리를 설명했으며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을 빌려와 친근하게 인생 문제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제스의 영혼에는 속 영혼이라는 100페이지 남짓한 속편이 있는데 여기에는 영원현상에 의한 통신도 섞여 있다. 그 중에서 임페레타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명의 지도령이 살던 시절의 본명을 밝히고 있다. 체험을 해보신 분이라면 곧 수긍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여러 심령현상 중에서도 영원현상이 친근감과 설득력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영매의 위험성과 참석자가 속기 쉽다는 점에서도 으뜸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지식과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으면 좀처럼 걸려들지 않는다. 실버버치도 자기가 본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로 진리란 이름이나 지위에 의해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이성을 납득시키는 정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실버버치를 중심으로 하는 영단이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그마한 홈서클을 통하여 경이한 진리를 반세기 이상이나 계속해서 말하여 왔다는 것은 심령술의 흐름 속에서 대서특필할 만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영단으로서는 그때까지의 준비가 나름대로 힘들었던 것 같다. 실버버치는 말한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물질계에 돌아가 영적 진리의 보급의 일익을 맡아주지 않겠느냐는 간청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영매와 심령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의 그룹을 거느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연계에 있는 기록부를 조사하여 적당한 인물을 영매로 선택했다. 그것은 그 인물이 모체에 들기도 전의 일이다. 나는 그 모체의 아이가 되는 날을 조심스럽게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된 날부터 나는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위의 말 중에 나오는 영계의 기록부라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신은 나뭇잎 한 장이 떨어지는 것도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들 인간의 언동은 크건 작건 하나도 빠짐없이 우주의 비디오 테이프에 수록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버버치의 경우는 영매인 바바넬 씨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사하여 그 수태의 날을 기다렸다고 하니 이야기의 차원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인간의 스피릿과 사랑스러운 정신의 형성에 관여하였다. 탄생 후에도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상세하게 관찰하여 영적으로 일체가 되는 연습을 하였으며 사고방식이나 신체상의 버릇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나는 이 영매를 스피릿과 정신, 육체의 세 가지 면에서 철저하게 연구한 것이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심령 용어를 간단히 설명해 둔다. 스피릿이라는 것은 대하에서 나누어진 수어, 즉 신의 분영이다. 그 자체는 완전 무결하다. 그것이 육체와 접촉 융합하면 거기에서 생명 현상이 발생하고 정신이 태어나게 된다. 우리들이 보통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신인데 보통 마음이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개성이 있다. 육체가 갖는 체질, 거기 유전이나 자기 자신, 및 선조대대의 인연 등이 복잡하게 혼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각양각색의 인간 모습을 꾸미는 것이다. 실버버츠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핵심적 목적은 심령 지식의 이해를 향해 지도하는 것이었다. 우선 나는 지상의 종교들을 수없이 공부시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모든 종교에 반발하게 하여 소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정신적 성장에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이것으로 영매가 될 수 있는 한 차례의 준비가 갖추어졌다. 어느 날 나는 면밀한 준비 아래 처음으로 교령회에 출석시켰고 계속하여 두 번째에는 준비해두었던 순서에 따라 입신시켜 처음으로 그 입을 빌려 지상의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다. 어쩐지 어색하고 내용도 별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실로 의미 깊은 체험이었다. 그 뒤로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조절이 잘 되어 보시는 대로의 상태가 되었다. 지금은 이 영매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내 생각을 100% 말할 수 있다. 그 첫 교령회 때 이론을 좋아하는 18살의 바바넬은 망나니 같은 기분으로 출석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몇 명의 영능자가 교대로 입신하여 인디언이다, 아프리카인이다, 중국입니다 하고 말하는 영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제기를 하는 식으로 그것을 일소에 붙였다. 그때 어느 영이 당신도 머지않아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것은 두 번째 교령회에서 급기야 현실이 되었다. 바바넬 씨는 교령회 도중 깜박 잠이 들어 버렸고 잠에서 깨어나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그의 실례를 사과했다. 그러자 참석자들이 이렇게 말했다. 잠자고 있는 동안 당신은 인디언이 되어 버렸소. 이름도 붙여졌지만 그분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을 물색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도해 왔다고 해요. 머지않아 스피리추얼리즘에 대해 강연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소. 이것을 듣고 바바넬 씨는 또 일소에 붙였지만 이번에는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 후의 교령회에서도 바바넬 씨는 계속 입신하게 되어 처음에는 세련되지 못했던 영어도 차츰 유창해졌다. 그 후 반세기 이상이나 계속되어 온 두 사람의 일은 이렇게 하여 시작되었다. 그럼 예의 바바넬 씨의 말을 들어본다. 입신 중의 상태에 대해 바바넬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초기에는 신체에서 3피트 떨어진 곳에 서 있기도 하고 혹은 나의 몸에서 나 자신이 분리된 것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실버버치의 영어는 점점 늘었고 쉰 듯한 굵은 목소리도 점점 고운 소리, 나보다 낮으나 기분이 좋은 목소리로 변해갔다. 다른 영매 경우는 고사하고 내 자신에 있어서의 입시는 말하자면 기분 좋은 항복이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혀 수동적인 기분이 되어 몸을 내던져 버린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최고로 순수한 통신이 얻어지기를 빈다. 그러면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따뜻함을 느낀다. 보통 때에도 가끔 느끼는 일이 있지만 이것은 실버버치와 접촉했을 때의 반응이다. 따뜻하다고는 하지만 체온계로 잴 수 있는 온도와는 다르다. 아마 재본다고 해도 체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나의 호흡이 리드미컬하게 커지고 그리고는 코를 고는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의식이 희미해지고 주위가 몽롱해져서 부드러운 모포에 감싸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사라져버린다. 어디로 사라지는 건지는 나도 모른다. 듣기로는 입신 중엔 실버버치의 오라와 나의 오라가 융합하여 실버버치가 나의 잠재의식을 지배하는 순간의 상태라고 한다. 의식의 회복은 그 역순이겠지만 눈을 떴을 때는 방이 아무리 따뜻해도 하반신이 묘하게 냉해져 있는 것이 보통이다. 때로는 내 감정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는 일이 있다. 그것은 마치 눈물을 흘린 뒤와 같은 느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입신 상태가 아무리 길어도 눈을 떴을 때는 상쾌한 기분이 된다. 입신 전에 피곤해 지쳐 있었어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냉수 한 잔을 마시면 완전히 평상시의 나로 돌아온다. 교령회가 시작되면 바로 물 한 잔을 마신다. 바쁜 나날이니까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교령회가 열리는 방으로 뛰어드는 일이 자주 있는데 아무리 피로에 지쳐 있어도 또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입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아무리 피로가 심하고 이런 상태로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도 눈을 떠보면 언제나 변함없는 성과가 얻어진 것을 알고 놀란다. 내 경험으로는 교령회 전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 가슴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를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경우는 교령회의 출석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모르는 쪽이 더 잘 된다. 미리 알고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바바넬 씨는 말하자면 실버버치의 전속 영매이다. 이전에는 영미의 저명 인사, 예를 들어 링컨 같은 이도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여응이고 원래는 실버버치에 한정되어 있다. 바바넬 씨가 두 개의 심령 기관지를 발행하는 심령 출판사의 사장 겸 편집장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나 영은 영매 언영매라는 것은 의외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다. 이것은 겸허하고도 과묵한 바바넬 씨가 스스로 그 사실을 말하거나 쓰거나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로 지상에서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실버버치의 철저한 겸허함이 바바넬 씨에게 반영된 듯하다. 사실 바바넬 씨는 자기의 영혼을 활자화하여 공표하는 것에조차도 소극적이었다. 그런 그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다름 아닌 한능스워파 시이다. 여기에서 내가 직접 만나보고 느낀 바바넬 씨의 인상을 소개해야겠다. 다행히도 나는 1980년 말에 도영하여 많은 심령가들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 바바넬 씨와는 신년 초 5일에 심령 출판사에서 만났고 귀국 전날에 인사차 다시 만났다. 여비소의 안내로 사장실에 들어섰을 때 바바넬 씨가 의외로 왜소하다는 것에 놀랐다. 하지만 웃음을 띤 눈에는 지성과 애정이 어려있고 말없이 내 손을 잡은 그의 손에는 힘이 있었다. 그는 내게 의자에 앉을 것을 권했다. 그리고는 인터폰으로 비서에게 이것저것 나를 위해 지시를 하고 나서 나를 향해 두 통의 편지는 받으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리고 곧 대화가 시작되었다. 보통의 대화 같으면 처음 뵙겠습니다. 라든가 안녕하십니까 따위의 첫 대면 인사가 있을 법한데 그런 형식을 생략한 아니 그런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과 마음의 대화부터 들어갔다. 그 전날 만나본 테스타 씨도 연령이나 겉모습이 바바넬 씨와 많이 닮은 노신사로 그 대하는 태도 또한 흡사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통하는 느낌이었다. 물론 이것은 서로가 스피리추얼리즘이라는 사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접촉했던 영미의 교육자에서 실업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 중 인격자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은 크리스찬이건 무신론자건 이상하게도 동양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 퍽이나 인상적이었다. 바바넬 씨와 테스타 씨도 꼭 그대로여서 나는 아무런 위화감 없이 마치 가까운 아저씨라도 만나는 것 같은 편안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또 퍽 친한 사이여서 서로의 이름을 말할 때는 미스터를 붙이지 않고 불렀다. 그것이 오히려 친근감을 주었다. 덧붙여 말하면 테스터 씨의 집 근처에는 은색의 나무들이 여기저기에 자라고 있었다. 그것을 영어로 말하면 실버버치 가든다. 바바넬 씨가 말했다. 테스타가 수년 전에 그곳에 이사를 온 것도 다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테스타 씨 부부는 실버버치의 교령회에 수없이 참석하고 있다. 바바넬 씨와 테스타 씨가 많이 닮았다고 했지만 한 가지 크게 다른 것이 있다. 그것은 음성의 질이다. 테스타 씨의 목소리는 외모에 맞지 않게 가늘고 가라앉은 목소리이며 말이 굉장히 빠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바바넬 씨는 매우 굵고 우람한 목소리로 굉장히 천천히 말한다.
물론 실버버치의 영향인 듯하다. 겉모습도 실버버치의 초상화와 많이 닮은 듯한데 그 같은 느낌은 실버버치가 찾아왔을 때 한층 더 강해진다. 목소리도 더 우람해지고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투가 더욱 느려져서 영어의 악센트와 억양이 명확히 북미 인디언의 특징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당당한 위엄이 충만하여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분위기가 풍기기 시작한다. 이 같은 모습을 한능 수업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일단 활자화가 되고 나면 실버버치의 말도 숭고함, 온화함, 위엄에 찬 분위기에 단편밖에 전할 수 없게 된다. 교령회의 참석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 실버버치가 아무리 겸허하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고귀하고도 위대한 영의 앞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 그는 결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는다. 절대로 사람들의 험담을 늘어놓지 않는다. 이것은 10권의 영원집 중 1권에 실린 머리말 중에서 발췌한 것인데 같은 머리말 중에 흥미있는 대목이 있어서 곁들여 소개하고자 한다. 영매인 바바넬 씨가 정말로 입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데 실은 실버버치가 우리에게 영매의 손에 핀을 꽂아 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머뭇거리다가 살짝 찌르자 더 깊게 찌르라고 했다. 그렇게 하자 당연히 피가 흘렀다. 그러나 입신에서 깨어난 바바넬에게 물어보니 전혀 알지를 못했고 찌른 자리도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또 하나 자주 받는 질문은 영매의 잠재의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는 것이다. 사실 실버버치와 바바넬의 사이에는 사상적으로 완전히 대립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이 그 좋은 예라 하겠다. 이를테면 실버버치는 재생설을 주장하지만 보통 때의 바바넬은 재생은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일단 입신을 하면 재생설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자체는 결코 나쁜 일도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다만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만족해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혹자가 그 해결만을 목적으로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느 영능자에게 매달린다면 곤란하다. 아무런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실버버치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만약 진리를 구하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안전한 인생을 지속시켜주는 따위의 말을 해준다면 그것은 내가 신기해서 부여받은 사명에 위배되는 일일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난관을 피해가는 방법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다. 재앙과 맞서서 그것을 정복하여 한층 더 강인한 인간으로 성장해가는 방법을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다. 실버버치는 최종적으로 설교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심령현상의 연출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그는 왜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였을까? 그것을 실버버치에게서 직접 듣기로 한다.